어찌됐거나 한동훈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합니다만,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룬의 경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먼저 기사 먼저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 경위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0일 일면에 낸 기사를 보고 경로를 한 모양인데요. 조선일보는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악법이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총선 이전이고 총선 이후고 특검 따위는 하지 마!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총선에 이겨보겠다고 한동훈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비대위원장 만들면서 총선 전에 묶고 갑시다. 합의를 쳐야 되니까 총선 후에 받는 걸로 해갖고 딜을 해봅시다. 라고 나름 언론이나 당정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계신 반통령은 그것도 싫으신 거야. 뭔 소리야? 아예 안 한다고 해야지. 내가 그러려고 넌 시켰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직 취임도 못했는데 취임 전에 떠벌렸던 말 한마디 때문에 되려 시작 전에부터 욕을 처먹고 있는 겁니다. 그 김디올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김디올 지키려고 한동훈까지 내보냈는데 그리고 그 사진 좋아하는 김디올을 대통령실 사진에서 싹 지웠는데 이 경로 보도 나왔다고 또 그거 고쳐달라고 했대. 기자들한테. 야, 경로까지는 아니야. 어? 여기 보세요. 불쾌감으로 바뀌었대. 그럼 달러? 일단 싫다는 거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김디올 관련해서는 특히나 절대 못 지킨다. 윤석열, 김디올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위패라도 해라. 아크로비스타 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쇼도 하고 대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감찰관 붙여서 한다고 하면서 총선 끝나고 받으라고 해라라고 조중동이 막 사인을 줬단 말이지. 근데 건의는 누가 나를 건드려? 특검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큰 소리를, 깜짝이야. 건의한테 왔다. 건의한테. 조심하셔야 어떻게 내 번호 알았지? 깜짝이야. 무섭네, 이 언니. 하필 그 말했대. 어쨌든 이 경로가 과연 룬일까? 누구의 경로일까? 그러니까 너무 반통령 궁금하네. 중에 누가 경로를 했는지, 물론 그게 의미가 없네요. 없어요? 예, 둘이 암수 한 몸이라 자웅동체라서. 그렇죠. 예, 그냥 한 대가리가 화내면 같이 화낸 거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똥은 죄송합니다.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그 수습하러 온 사람한테, 자, 대충 이거 떠서 안 보이게 우선 덮어놨다 나중에 치울게. 그랬더니, 치우지 마! 내 똥이야! 그대로 놔둬! 가만두면 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듭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요구받고 있는 게 지난 주말에 지금 김건희 특검 받는다고 하고 받는다고 하고 제대로 조사한다고 하고 제대로 된 비대위 띄워라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자체를 아예 하지 말고 당정이 힘을 모아서 특검 따위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조건부도 안 받는다라는 쪽으로 이걸 바꿔라라고 기조를 이미 지시를 내려버린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총리 공간에서 국짐 원내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일단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를 했고 또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총선 후 특검 추진 등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모인다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법에 대한 부분이잖아. 아직 입법도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돼갖고 통과도 안 된 법 아니야. 근데 행정부에는 총리가 총리 공간에서 모여갖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들끼리 모여갖고 결정을 하고 자빠졌어요. 조건부 수용도 불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은 한동훈이야. 비대위원장 한동훈이라고. 근데 한동훈이는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이걸 정해놓고 동훈아 취임 선물로 이 똥을 꽃으로 만들어내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 너무 안 돼요. 이거 특검법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조건부로 민주당이 한다고도 얘기 안 했잖아. 조건부가 어딨어 뭐 지금. 그냥 가는 건지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요? 아니 내일 모레 지금 28일 날 올려갖고 통과시킨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취임을 해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 그림자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 그 질문 또 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 니 또 민주당 시키드나? 이렇게 할 거야? 또 조롱할 거야 기자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대위가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의 하나가 이회창 총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후기 때. 근데 이제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쪽이라고 소문 나갔고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김영삼이가 뭔 지랄을 하든지 그 말 안 들어주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갖고 나는 다르다라는 걸 어필해갖고 성공한 사람이야. 그걸로 2번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비대위 때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선거 포스터, 선거 전략 포스터는 뭐라고 썼냐면 저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게 정권 교체입니다. 맞아요. 정권 교체라고 했어 그때. 이게 제가 총선에 이기는 게 정권 교체입니다. 이걸로 해갖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여당은 대통령 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표를 얻으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당인데 이거 각을 안 세우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위기 상황이 윤석열, 김건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랑 차별성을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제가 바꿔놓겠습니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댓글에서 계엄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엄령 이미 물 건너갔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봄이 1000만을 넘었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엄령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알아버려가지고 이 상황에서 정말 얘네가 계엄령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서울의 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을 해도요, 지금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입법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군인들 동원해갖고 의원들을 전부 다 납치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이런 합법적인 계엄령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어요, 지금. 다만 전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이 멈출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김정은이 이쪽에서 깝죽거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경이 망할 경이 망할 판인데 왜 개입해? 굳이 개업 안 해줄 거예요. 지금 북한은 남한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남한 따위는 그럼. 변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허락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선제 공격도 못하죠. 선제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선제로 한 대 쳐맞아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복 공격이라든지 응징 조치로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선제 타격 말로만 깝죽거리지만 미군 허락 없이 우리 군이 선제 타격을 해본 역사가 휴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2개의 전쟁 때문에 미치고 팔짝팔짝 뛸 상황에 바이든 정말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경이 또 깔짝된다? 미국 입장에서 진짜 빡칠 거예요. 미국 민주당 측에서 저 새끼 안 되겠어 라는 정말로
지금은 미국 입장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필이면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5월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야. 한반도에 문제 생기잖아요. 트럼프가 엄청 유리해집니다. 왜? 트럼프는 난 북한하고 정상회담까지 했고 내가 있을 때는 북한이 우리 말 잘 들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짓거리도 쓸 수 없는 카드인 거는 맞아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한동훈이 윤석열을 어떻게든 또는 김건희를 어떻게든 조사하고 뭐 그거에 대한 정의 구현을 하는 프레임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취임하기 전에 언론들이 까발렸는데 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 받으면 안 되라고 말해버린 이상 지금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한동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도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에 KBS 1호진단에 나와가지고 이 쌍특검이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흑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이미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중동은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짜줬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지금 대장동을 특검을 안 하더라도 직접 뭐 감찰 조사를 한다든지 직접 한동훈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같은 것들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윤석열을 출당을 시키자 이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당을 그만두고 나가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여도 국진당 쪽에서도 말하자면 대통령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뭔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법대로 하면 지금 진짜. 국진당은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당이기 때문에 여당이잖아. 그래서 추천권이 없어요.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을 쫓아내면 자기네들도 야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섭단체로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자기들도 추천해갖고 그걸로 윤석열이 그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특검을 하는 둥 마는 둥 솜방망이처럼 대충 해갖고 넘길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솔루션을 성탄 3일 내내 지네들끼리 언론에서 다 계산을 했는데 요거 당정에서 특검 못 받아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 누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보러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가면 사실 국힘은 더 좋아요. 아니 당연하지. 국힘 입장에서는 내보내면 좋겠는 거야. 윤석열을 빼놓고 총선을 해야 우리가 대통령도 쫓아내고 제대로 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이미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미 뭐 공천은 차후의 일이고 특검도 받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 안 친 이유가 뭔데? 특검 안 받고 이거 무력화시켜서 없애버려! 라는 이거를 지시를 할 정도 된다고 치면 어떻게 나가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냐고. 한동훈은 취임식 전에 이미 똥바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써버린 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힘 의원들이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니까 제목이 김건희 특검법 이름도 못 부르는 국민의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한대. 아니 김건희만 수사를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아서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어떻게 김건희를 빼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에 다른 사람 다 처벌받았어요. 재판받고 깜빵 들어가고 그랬다고. 김건희만 안 받았다고요, 도대체. 그래서 아무튼 이 특검은 안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힘이 비대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방탄을 해가면서 윤석열 아바타로서 한동훈이 총선 지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영남 수구파나 잘려 있는 애들 자체가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공천 안 주면 무소속 나갈 거야.
준석이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더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비넷을 또 열 텐데. 그래서 내일 이준석이 신당창당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자, 원래의 조중동의 조언은 뭐였냐면, 일단 김건희 특검을 받고 위패를 시킨 상황에서 개혁하는 척 하면서 이준석이랑 손을 잡아라. 라는 게, 지금 말하자면 조중동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만 버리고 다 살자. 그렇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김건희만 살고 다 죽자로 지금. 네. 아니, 이렇게 하면 용산에서 이렇게 김건희 가는 죽어. 거예요. 다 죽자. 김건희도 죽고. 그냥 다 죽어, 죽자. 이거는. 맨 마지막에 죽지. 너무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야. 결과적으로 죽기는 다 죽는데. 어쨌든 최고의 어. 최종적인 빌런을 김건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그 보수 인사들이 이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에 나왔고 실제적인 1인자 김건희라고 지네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주장을 했었던 실질적인 실권자는 김건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보수 쪽에 있는 패널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기존에 나오려고 했던 검찰 출신들도 이제 이 정도면 안 나가야 되지 왜냐면 않나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 있는 검찰 쪽에 낙하산을 떨어뜨려 준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이 낙하산을 떨어뜨려 받아도 당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는다는 확신도 없어진 거예요. 즉 지전의 영남 수급 쪽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 터줏대감들이 안 나가고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캐비넷을 열어야지. 열어. 그럼 기현이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데 아, 캐비넷 빨리 열어. 버티기 하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있는 데서 캐비넷을 열잖아요. 그럼 송영길 대표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캐비넷을 또 이제는 열기 힘들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한동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어. 열기도 힘들 뿐더러 이걸 갖고 협박을 하게 되면 당내 안에서 한동훈이 말을 들을 사람은 없다는 거지. 즉 오히려 다독거려야 되는 입장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변화했기 때문에 기존에 꿀보직에 꽂아주려고 했던 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게 바보 같은 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법무장관, 검찰과 완전히 이제 끈이 떨어지는 순간 한동훈의 나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비대위원장을 받은 거야? 아니면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판단력을 상실한 거야? 아니면 원래 멍충했던 거야? 지금 봐요. 한동훈이 그게 섞여가지고. 한동훈이 국짐에서 들어와 있지만 지금 한동훈과 접촉하면서 뭔가 브레인 역할을 하거나 당내에 연결고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무예요. 맞아.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말 내내 전화를 끊어놨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야 될 사람이 당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통화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랑 통화했겠어? 형 같은 누나랑 통화했을 거 아니야. 카톡 300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카톡 300개는 할 수 있으면서 항상 형이 집에 있어도 직접 통화하는 형 같은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둘이서 작전을 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태효라든지 기껏 이제 용산에서 건이 말 듣던 애들 또는 건이가 입김 닿는 의원들하고 다시 뭉쳐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구구 유튜버들 아니에요? 다? 응? 구구 유튜버들이나. 그렇지. 이상한 말 다 하는 애들. 구구 유튜버들이나 장해찬 같은 애들이나 저기 이준석이 배신하고 나왔던 걔네들 뭐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비상대책 위원들 뽑아가지고 혁신한답시고 깔쭉깔쭉 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대위 인선 구성도 당장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잖아요. 누가 나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심지어 하마평에 올라 있었던 윤희숙이나 이수정. 이수정은 자기는 연락 받았다고 했지만 아니야, 이게 제이코가 석자라고 또 안 간대요.
간다고 단독 보도가 나왔다가 또 안 간다고 단독 보도가 뭐야?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기사가 마지막에 나온 게 안 간다. 그러니까 언론 비대위. 이수정 같은 경우에는 건이 빨아주려고 그거 가짜 아니에요? 했다가 내가 가짜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이러고 이제 입장 변화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 국짐에 어울리는 인물이. 네. 굉장히 어울려. 국짐스러워. 너무 국짐스러워. 그리고 윤희숙이도 자기 연락 받은 적도 없다 그러고 뭐 지금 청년위원으로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도 자기는 연락받은 적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누가 준 거냐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치면 비대위에 등장할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과 같이 비대위에 등장할 사람들은 또 검찰 출신이거나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결국에? 뭐 이수정도 아들이 검사니까 검찰 출신인 거지. 근데 그거 뭐 변호사라고 하더라고 지금. 검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출신.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후부터 막 그 비대위원 인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뽑기도 12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뭐 그보다 이하로도 상관없지만 싹 다 검찰 출신이니까. 확정돼 있는 인물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 언론이 3명 찍어줬는데 이 세 사람은 연락받은 적도 없고 하겠다고 수락한 적도 없다는 거지. 출범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벌써부터 좌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열심히 띄워주기 위해서 막 국짐하고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2%대로 근접을 했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동훈이 지지율이 좋네. 한동훈이 지지율이 좋네 막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했거든. 그랬는데 한동훈 지지율이 원래 뭐 차기 대권 주사로 16%, 18%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윤석열보다 2% 빠진 34% 정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왔어요.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이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신 온 사람이거든. 네. 근데 정작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만큼도 인기가 없는 거야. 그냥 바지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바지라는 거 다 아니고 그 김기현도 바진 거 다 알았지. 이뇨한도 바진 거 다 알았지. 이번에도 바진 거랑 똑같은 거야. 기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지 맞아요? 치마 아니에요? 치마? 롱치마, 롱스커트잖아요, 누군가의. 그래서 지금 있는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은 SBS 그 사기치는 보도처럼 지금 있는 지지자들 지지율을 다 못해야 돼요. SBS 사기치는 보도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 지지율이나 한동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20대 지지율 18%, 뭐 40대 지지율 16%, 뭐 50대 지지율 13%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제 그건 연령별 지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갖고 이걸 합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합쳐버리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20대 뭐 몇 퍼센트 플러스 30대 몇 퍼센트 플러스. 그럼 100% 넘어가지 않나요? 그래도 100은 안 넘어.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 100이 넘어요. 네. 여러분 것 같은데, 요거 200.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잠깐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따지면 200도 넘을 그렇죠. 것 거의 같은데요? 200에 근접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연령별 지지율을 갖다가 연령별 지지율이 있으면 그게 각 연령별로 있는 지지율을 합치면 이거는 사기인 거고요. 네. 전체 있는 거 안에서 지지율은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대박.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지지율을 그렇게 합친다고? 장난쳐? 합쳐가지고 야 지지율이 이렇게 60 몇 퍼센트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개사기를 쳤어요. 어떠한 통계학자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하는 숫자 조작질 장난을 쳤거든요. 똑같은 장난질을 쳐서라도 한동훈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죠. 이거 TV조선인가 보네. SBS도 받아 썼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이거 오마이뉴스에서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래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 이게 18세에서 39세 대상이 한동훈이 18%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숫자 차하면 18이네요. 숫자가 18이네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요거 있습니다. 18세에서 30대까지 해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합치니까 18이네.
아니, 그 숫자도 어떻게 18을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18이네.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해서 그러니까 주말 내내 띄우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이준석은 3위야. 네, 막 절세 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삼이라고 해서 3이라고 해준 거예요? 마삼주 네. 3. 뭐 차세대 리더가 어떻고 막 공정의 상징 어떻고 온갖 미사역으로 해서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당정이 그냥 방탄으로 가기로 했다. 김건희 특법 없는 걸로 가기로 했다라고 우겨버리는 바람에 조중동이 띄우려고 했던 모든 게 다 허사가 돼버린 거죠. 그 한동훈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늘 손편지 예상은 김건희 예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또 한동훈이 했더라고요. 요거 뭐 예비 고인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모비딕이래요. 걸려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대. 이게 또 온갖 그 네이버에 싹 도배가 됐어. 뭔 짓이야 하는데 이거더라고. 이게 또 손편지잖아요. 저 손편지 한동훈 저 글씨체는요. 저거 정신감정 맡기면 네. 이게 환이야. 몰라. 저거 어떻게 정신 그 건강 맡기면 저건 우리 성격 파탄으로 그러네요. 나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이게 타인한테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사실 저건 정성껏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정성을 담아서 써야 되는 글을 저렇게 흘려 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얘 자체의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중인 거야, 저 정도 되면. 그래서 한동훈 손글씨 이렇게 해보면 뭐 순직 장병 유족의 손편지를 썼다. 그 다음에 집무실에 누가 쓴 손글씨를 거기에 집무실에 걸어뒀다. 그 다음에 손글씨 뭐 써주는 취임사 행사까지 해도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행사에서 한동훈 취임사 손글씨로 쓰면 요걸 이벤트로 해가지고 상품을 주는 법무부 이 행사. 아우씨, 창피해. 이거 작년 6월에 했던 겁니다. 이거 했다가 문제되니까 취소했고 뭐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너무 좋아하는 팀이 붙었어. 근데 손글씨는 김건희도 좋아합니다. 김건희 손글씨로 검색을 해볼까요? 손글씨 체험하는 것도 있네. 그리고 뭐 손글씨 상장이 있고 뭐 손글씨 뭐 하여튼 아이돌들이 잘못하면 손글씨로 그 아이돌들이 잘못하면 손글씨로 사죄하잖아요. 뭐 아무튼 이걸로 해서 오늘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비대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네. 아 김건희 손편지구나.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은 김건희 혼자 다 싼 거지. 김건희가 싸놓은 똥을 치우기는커녕 이제는 꽃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취했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매우 손편지. 기대됩니다. 김건희 손편지는 5쌍둥이 34년 만에 태어나서 손편지를 했고 그 정치인 아내로 산다는 건 희생이 필요하다. 요 손편지를 정치인 아내 선배님들한테 보낸 거 네. 손편지.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이 같이 사진 찍고 손편지 써준 선생님이 까짜라니 하면서 손편지를 쓴 중학교 제자들. 야, 제자야. 너 그때 봤던 그 형 같은 선생님이, 형 같은 교생 선생님이 지금 그 얼굴이면 이해가 되니? 상식적으로? 어쨌든 이거 같은 팀인 것 같다. 제가 볼 때 손편지, 손글씨 너무 좋아하는 팀인데 옛날 팀입니다. 이거 그래서 손편지, 손글씨를 어떻게? 김건희 사진이 워낙 안 네. 나오니까, 네. 서울의 소리가 조만간, 김건희 추가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목사님 질문하시는데 관해가지고, 김건희가 뭐라고 대답했냐는 거예요. 뭐, 그럼 가짜뉴스를 뭐 믿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그만. 상관없어. 나는 안 먹으니까. 네. 그런 동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 네, 그걸로 해서 또, 떠들썩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